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차츰 그쳐갑니다. 하지만 비가 온 데다가 대기까지 습한 상태라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운전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낮 동안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조금 전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심에서는 감형받았습니다. 벌금 9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김 의원 앞에 놓인 정치적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9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회계 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계획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감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달 21일 복당한 데 이어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정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지역 공헌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포항 남울릉이 지난 2013년 19대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의 재수씨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여서 실망한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얼마나 덜어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고 유치와 괴동선 지하화, 형산강 영일만 일원의 국가정원 지정 등 공약 실천에 따라 지역민들의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포항 남울릉의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역 정치인들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로 대거 회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1일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주위로 포탄이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사격훈련 사실이 통보됐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이 공문을 발송한 78개 기관 가운데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모든 사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유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권단체는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둬 격리하는 억압된 환경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팔을 낚아챈 남성이 탁자 위로 장애인을 거칠게 제압하고 탁자를 밀치며 위협하자 겁에 질린 장애인은 식당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폭행과 인권 침해, 횡령이 잇따랐습니다. 관할 기관인 경주시도 행정 조치에 나섰지만 한 차례의 개선 명령과 두 차례의 시설장 교체에 그쳤습니다. 보조금, 후원금 횡령, 각종 운영 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같은 문제가 수년째 있는 상황인데 단체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도 사실 납득할 만한 행정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해강 행복한 집에 대해 최근에도 불법 건축 의혹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까지 이루어졌다며 시설을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지역 6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절반이 심각한 인권 유린과 비리가 발생했다며 경주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6개 시설 중에 3개 시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계속된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시설 비리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경주시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경주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설 거주인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만납니다. 그래서 혹시 인권 침해되는 것이 없는지 또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또 철저하게 하고.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현재의 수용시설은 학대와 불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경찰서가 황남 파출소의 사정동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파출소 부지가 이면도로여서 주민들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파출소 이전과 관련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유지를 사유지와 맡겨나는 과정에도 시세차에 의한 특혜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는 현재 황남파출소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신축이 시급하며 규정에 따라 이전지도 비슷한 시세의 사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특혜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순수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코로나19 백신도 안동에서 생산될 전망입니다. 백신 개발 업체가 최근 안동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에서 임상용 백신 생산을 시작했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정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1,0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안동에서 문을 연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인 셀리드의 위탁을 받아 최근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셀리드가 개발 중인 백신은 얀센 백신과 같은 플랫폼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5개 백신 개발 업체 가운데 1회 투여 백신은 셀리드가 유일합니다. 1회 투여라는 장점이 제일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임상 한 결과를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충분한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 1, 2상 시험을 마친 셀리드는 이달 말 2, 3상 시험에 들어가는데 빠르면 연내에 안동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리드가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친다면 국내 백신 수급 문제도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셀리드 외에도 국내 기업 4곳, 해외 기업 3곳이 안동의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와 백신 생산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센터가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백신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다 끝난 제품에 대해서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상업용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등록을 거쳐서 시판할 수도 있고요. 생산을 대행해주고 개발을 대행해주는 기관입니다. 앞서 지난 2월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은 우리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급된 코로나19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한 데 이어 자체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1, 2상이 진행 중인데 올해 3상 시험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역시 안동에서 백신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정부가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허가된 백신의 용량과 다르고 업체 역시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어서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가 독자 추진한 화이자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각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에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접촉한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고 진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도 지난 4월 7일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연락해왔지만 이후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지는 않았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대구시에서 자료를 보냈지만 허가된 화이자 백신의 용량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독일 무역업체를 통해 6천만 회분, 3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며 정부에게 계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여기에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메디시티 협의회 측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밝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23일 SNS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고 감읍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냐면서 정부를 비판한 뒤 같은 날 연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백신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권영진 시장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형 선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도입합니다. 간호사 등 의료인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학교를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PCR 검사는 민감도와 정확도가 뛰어나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검사 이후에도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울릉군이 울릉도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와 울릉에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입 세대에는 세대 원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거주 년수에 따라 부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하거나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실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집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대는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지방 인재 선발 제도를 비율도 40%로 대폭 늘리고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 저소득층의 최소 선발 인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인재 선발 제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어제 독도새우로 잘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20만 마리를 울릉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도화새우는 지난해 11월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포획한 우량새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자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고안한 수중 방류 시스템을 통해 수심 20m 암초 지역에 방류됐습니다. 머리 부분에 흰 반점이 특징인 도화새우는 길이가 20cm가 넘으면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어종입니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병수 군수는 막대한 양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촉진해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군민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다음 참여자로 안승남 구리시장, 전찬걸 울진 군수를 지목했습니다. 한편 울릉도 어업인 100여 명은 지난달 24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차츰 그쳐갑니다. 하지만 비가 온 데다가 대기까지 습한 상태라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운전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낮 동안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조금 전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